고려거란전기 겨울에 내리는 단비의 저자 길짝이 쓰고 역사 스페셜 평화전쟁 1019 방송작가 박작이 읽어드립니다. 길짝 박작의 역사 썰기. 오늘은 1010년 2차 침공전까지 상황을 자세히 썰어봅니다. 먼저 1차전 이후 고려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고려 국경지역에 서북면과 동북면이라는 특별 행정구역이 설치됩니다. 서북면은 거란, 동북면은 여진족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것은 마치 고려의 방패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성종은 1차전 이후 4년간 고려의 방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러다 997년 그만 큰 병에 걸려 37 한창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고려말 대학자 이재헌은 성종을 두고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성종은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말에 적합한 분이 아니겠는가. 아, 현명하도다. 그런 성종이 곁에 두고 뜻을 함께했던 신하 서희. 서희 역시 성종이 죽은 다음 해인 998년 7월 사망합니다. 향년 57세였는데요. 서희는 군사들을 이끌고 소선영을 막아냈고 정세를 잘 판단하여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을 뿐 아니라 강동 육주를 개척하는 등 성종과 함께 고려의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서희와 성종, 말하자면 두 사람의 브로맨스 덕분에 고려는 군사력에 있어서도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란의 상황도 살펴볼까요? 소선영은 적대적이었던 고려를 거란의 질서에 편입시킨 공으로 개성 간력공신, 발음도 어렵습니다. 이 복잡한 이름의 칭호를 받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 현석이라는 궁녀, 그러니까 왕의 여자를 건드리면서 이를 그르치는데요. 이 일이 빌미가 되어 997년 사약을 받고 사망합니다. 거란의 실질적 지배자 승천 황태후는 고려와의 관계가 안정되자 송나라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1004년 9월 승천 황태후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송나라를 공격한 후 전연의 맹을 이끌어내는데요. 맹약의 내용은 송나라가 매년 비단 20만 필, 은 10만 양을 거란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송이 거란의 KO패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거란의 황금기를 주도했던 승천 황태후도 1009년 사망합니다. 그리고 승천 황태후 아들 거란 성종이 진정한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9이었습니다. 이때 고려에서는 변란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강조의 난인데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성종은 죽기 전 자신의 조카이자 선왕 경종의 아들인 계령군 왕송, 그러니까 목종을 불러서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목종은 남색을 했던 동성애자였습니다. 문제는 목종의 애인이었던 유행관과 유충정이 큰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고려의 정치를 어지럽혔다는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였습니다. 천추태후는 애인을 한 명 두었는데 그의 이름은 김치양. 김치양은 관리의 인사권을 장악해서 그의 친척과 일당들을 모두 요직에 임명했습니다. 관직을 휘두르니 뇌물 또한 공공연히 오갔겠죠. 그러던 어느 날 천추태후와 김치양 사이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천추태후는 이 아이로 후사가 없던 목종의 뒤를 잇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씨가 아닌 김씨를 왕위에 올리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고려시대의 여건이 강력했다고는 하지만 엄연한 역모인 것이죠. 결국 중추사 강조가 변란을 일으켜 김치양 부자와 유행관 등 7명을 처형합니다. 또 목종을 폐위시킨 뒤 결국 독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강조가 새로 왕위에 올린 사람은 대량원군 왕순, 바로 이 사람이 고려거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임금 현종입니다. 현종의 아버지는 왕욱으로 태조 왕건의 아들이었습니다. 왕건은 신라를 병합한 뒤 신라 왕실의 여인과 혼인 관계를 맺는데요. 이 결혼에서 왕욱이 태어납니다. 고려왕과 족보가 조금 복잡합니다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종과 천추태후, 헌정왕후는 한 형제간이고 천추태후와 헌정왕후는 모두 경종의 비였죠. 천추태후는 경종과의 사이에서 목종을 낳았지만 헌정왕후는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헌정왕후는 경종이 사망하자 궁궐을 나가 개인 저택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마침 집 근처에 왕욱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계로 치면 삼촌과 조카 사이였던 두 사람은 서로 왕래를 하다가 급기야 사랑에 빠지고 그 결과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헌정왕후는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마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현종이었습니다. 왕건의 직계 손자이며 신라 왕실의 피까지 이어받은 사람이자 동시에 사생아라는 드라마틱한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현종 왕순. 이모 천추태후의 농간에 현재 서울 은평구 진관사로 추정되는 신월사로 쫓겨나 있다가 강조의 정변 이후 왕위에 오릅니다. 당시 현종의 나이 18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강조의 정변이 거란에 알려지자 그 이듬해인 1010년 5월 거란 황제의 야율융서가 고려 정벌을 결정합니다. 고려에서 강조가 그 왕을 살해했으니 이것은 대역죄다. 곧 군대를 출동시켜 그 죄를 물을 것이다. 명분은 강조를 벌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죠. 실질적 지배자 어머니 승천 황태후가 소천하자 야율융서는 오롯이 황제의 권력을 사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려 정벌이 무리하고 무의미한 일이었으므로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고려의 성과 보루가 완전하고 튼튼합니다. 승리하여도 무공을 쌓는 것이 아니고 만일 패한다면 후회를 남길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야율융서는 여러 신하들의 반대에도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갑옷과 무기를 수선하여 고려 정벌에 대비하라. 고려 조정에서는 여러 차례 거란에 사신을 보내 전쟁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율융서는 고려에서 보낸 사신들을 모두 억류해버리죠. 그만큼 전쟁의 의지가 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송나라에서도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송나라 황제 진종이 걱정에 찬 얼굴로 왕단에게 묻습니다. 거란이 고려를 정벌한다는데 만일 고려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서 우리에게 기순하려고 하거나 원군을 요청하면 이거 어떻게 하오? 왕단이 답합니다. 거란과는 얼마 전 굳은 맹약을 맺었습니다만 고려와는 여러 해 동안 교류가 없었습니다. 옳다구나. 진종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죠. 오, 경의 말이 맞소. 그리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병경의 관리에게 일러라. 만일 고려 사신이 와서 원군을 요청하면 여러 해 동안 교류가 없었다고 말하고 조정에 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송나라가 고려에 철벽을 친 것이었죠.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당시 거란군은 동아시아 최강의 군대였고 송나라 조정에서는 고려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것이라 예상한 것입니다. 거란이 승리하면 다음 타겟은 송나라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괜히 고려와 엮여서 거란의 밑보일까 두려웠던 진종은 고려 사신을 송나라 수도인 개봉에 오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보고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10년 11월 거란군 40만 대군이 고려를 침공합니다. 주변국들이 모두 숨죽이며 전쟁을 지켜보았습니다.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동아시아 정치 지형이 바뀔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거란 성종 야율융서가 직접 전쟁에 참가하는 친정을 결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뜻이었죠. 총사령관 도통은 소배압이 맡았습니다. 소배압은 이때 5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데요. 거란 최고의 명장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고려는 강조가 도통이 되어 군사 30만을 거느리고 통주로 가서 거란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거란의 침공 루트인 서북면을 책임지는 사람은 서북면 도승검사 양규였습니다. 당시 양규는 서북면 최전선 흥하진에 있었는데요. 약 4,5천 정도의 병력으로 거란 40만 대군과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로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역사 자세히 썰기! 고려 현종은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왕건의 직계 손자로 목종의 뒤를 이을 왕위승계의 1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모였던 천추태후가 김치한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릴 계략을 꾸미면서 곤란에 빠지는데요. 현종을 강제로 출가시키고 개경외곽에 절인 순교사로 보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모두가 현종이 적자라는 걸 알고 있었죠. 출가한 이후에도 세력들이 모여들자
천추태후는 현종을 더 깊은 암자인 신월사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신월사는 현재 서울에 있는 진관사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천추태후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자객을 보내 암살까지 하려 하는데요. 신열사 주지의 기지로 죽을 고비를 넘긴 현종은 마침내 강조의 정변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현종은 권력을 잡은 후에도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이모 천추태후를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년에는 개경에서 살게 할 만큼 관대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려를 최전성기로 이끌었던 현종의 힘, 바로 관용의 정신이었습니다.